오케이. 자, 이제 이 3강을 한번 나중에 끝내볼게요. 한번. 자, 일단 얘도 좀 이번 지문이 아무래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빈칸 유형이다 보니까는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당연한 얘기다 생각해보면. 자, 세상은 코드를 작성하는 엔지니어, 즉 뭐 앱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나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제목 써는 거 봐봐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커져가는 영향력,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잘 봐. 옛날에는 어떤 사회에다가 영향 끼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 뭐였냐면 법이었단 말이야. 법.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따라야겠지만, 사회에서 가장 무섭게 따라야 하는 건 뭐냐면 법이야. 특히 세금 같은 거 관련해서 뭐 약간 국세청은 뭐 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법 같은 건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지?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모든 게가 다 첨단화가 되지 않냐. 첨단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가, 자, 지금 PC랑 그다음에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됐을 때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엔지니어입니다. 이 PC라든지 아니면 앱 같은 거 아니면 스마트폰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그 엔지니어가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볼게.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을 한다고 했을 때, 유튜브 딱 화면을 딱 들었다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충 폰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이렇게 아이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여기 위에 뭐 검색창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쇼츠 내려올 수 있는 게 있고, 이 모든 그 어떤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플랫폼을 구성하게 만든 거는 다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지 않냐.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생각하고,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초기화를 시키고, 어떻게 막 다음 거로 넘어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는 건 엔지니어잖아.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이거 형식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딱 시켜놓은 그 코드 방식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보통 이제 세로 고침이 이제 밑으로 당기면 이제 세로 고침이 되잖아. 그런 것들을 처음에 누가 하기 시작했고 뭐 따라 했겠지만, 어쨌든 나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뭔가 옆으로 넘기고 싶어. 옆으로 넘겨가지고 세로 고침 하고 싶다고 해서 옆으로 넘기면 옆으로 그 세로 고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결국에 이용자로서 우린 결국 을이잖아. 을. 그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갑이라고 쳤을 때, 물론 사용자는 우리가 맞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방식 그대로만 따라가야만 돼. 그게 마치 약간 사회가 정해놓은 법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법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왜냐면 우리가 법을 만든 사람들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맞지? 그것처럼 우리가 휴대폰을 쓰든 아니면 컴퓨터를 쓰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첨단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같이 한번 빠르게 볼게. 도 얘는 순서를 낼 수가 있겠고, 일단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in the early days of the commercial internet이니까 상업적인 인터넷의 이런 초기 때에, 자, 학자들이, 그러니까 딱 인터넷이 딱 처음에 발명됐을 거야. 그때 학자들이 디스커버리니까 뭐 했다? 발견을 해냈답니다. 근데 뭘 발견했냐면 ER을 발견했대. 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컴퓨터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데, 뭐처럼 약간 법의 종류, 일종의 법 같은 걸로 어떤 그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냐면 학자들도 생각한 거야. 야,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꼭 주소창에만 검색을 해야지 이렇게 뜨는 거야? 아니면 구글이라는 걸 꼭 들어가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법 테두리처럼 사회가 우리를 딱 정해놓은, 지금 봐봐. 이것도 네모나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이렇게 이거 안에서 딱 하고 싶거든. 물론 이거는 내가 늘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 미안. 자, 이렇게 늘릴 수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늘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란 말이야. 이 정도까지밖에 못 늘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늘립니다. 이게 한계, 이게. 알지?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얘들도 딱 알게 된 거야. 학자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코드들은 작동합니다. 일종의 뭐 법칙 같은 걸로 적용을 한대. 됐죠? 그다음 볼게. 자, not law. 근데 뭐가 아니면 not law as we know it. 그러니까 어떠한 법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법. 이게 뭐야? 사회에서의 법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 규칙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결정된 거야? legislators니까 이게 입법자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걔들이나 어떤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배심원단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규칙들과는 그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그게 아니라 but a different kind of law니까 다른 종류의 법이었대. 근데 그게 뭐 된 거야? 끼워 넣어진 겁니다. The tech itself니까 그 기술 자체에 끼워 넣어져 있는 어떤 약간 일종의 법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일단 그 인터넷이란 게 생겨났어.
인터넷이 생겨났을 때 인터넷의 초기 시절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학자들이 이거 약간 법 같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약간 법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아니면 그런 플랫폼을 딱 쓰면서 내가 다르게 뭔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짜놓은 코드대로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새로 고침 하고 싶으면 이렇게 땡겨라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걔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다음 여기까지. 그러니까 법 같은데라고 했고, 이거는 약간 사회에서의 법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이렇게 쓴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A입니다. 이렇게 표기하시고. 그쵸, 볼게요. 봐봐. 자, whenever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간에 이런 얘기야. 자, whenever we use. 자, 이제 실생활에 대한 예시인 거야. 자, 예시 볼게. 자, whenever we use an app, 플랫폼, 스마트폰, or 컴퓨터까지 끊어볼게. 자, 우리가 언제 뭐 스마트폰을 쓰든지 앱을 쓰든지 플랫폼을 쓰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할 때마다 we have no choice. 우리가 선택권은 없습니다. 선택권은 없고요. but 오직 뭐뭐 할 뿐이다. 이런 얘기야. 이거 only to랑 좀 비슷하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고 오직 뭐 해야 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만 합니다. 뭘요? The strict rules, 그러니까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데 그 규칙들은 뭐냐면 보통 코드화가 된 거겠지. 어디에? Into this technologies니까 이러한 어떤 기술들, 즉 내가 어떤 유튜브라는 앱을 쓰고 있어. 그러면 그걸 만들었을 때 자동스럽게 부호화된 그런 규칙들이 있단 말이야. 새로 고침을 위해선 댕기시오, 당기시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따라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앱이라고 하나 볼까? 앱을 딱 설치를 했어. 그러면 그 앱 구동 방식 있잖아. 구동 방식. 이게 뭐냐면 코드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있을 거고, 이 코드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지? 이게 마치 따라야 한다는 개념이니까 마치 이게 법같이 따라야 되는 개념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한 거겠지, 여기서. 됐죠?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자, 일부 규칙들은요, 일부 규칙들을 are commonplace니까 아주 흔하답니다. like 뭐처럼? the rule이니까 어떤 규칙처럼. 근데 어떤 규칙? that you cannot access this system. 자, 당신은 자, 어떤 시스템과 비슷하냐면 규칙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without the correct password니까 자, 그치? 규칙이야. 봐봐. 법도 규칙이라 가지고 우리가 막 그 법을 손대고 싶어도 못 하잖냐. 그 법을 만든 사람들끼리의 합의가 있고 어떤 통과가 돼야지 법이 발효가 되는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봐봐. 내가 이 어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어플을 고치고 싶으면 이 관리자 모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딱 친 다음에 그 어플을 고치는 거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따라야만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여기서 비밀번호 없이는 그 시스템을 뭐 할 수 없다?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된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 hence 따라서겠죠? 자, 따라서 the young man. 자, 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lost more than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야만 한단 말이야. 비밀번호 없으면 결국 못 찾아요. 왜요? 저 비밀번호 아니고 이거 그냥 비밀번호 말고 그냥 저는 그냥 박수 몇 번 치는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살의 예시가 나와. 잘 봐. 젊은 애가 있는데 who lost more than 200 million이니까 뭐 대충 밀리언, 천만, 억 이겠네. 그치? 2억 달러 정도를 잃었대 합니다. Because he couldn't remember. 그가 기억을 못했거든. 패스워드를요. 그의 어떤 가상화폐 지갑 같은 거에서 비밀번호 까먹었고 2억 달러를 날린 사람도 한번 있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이 사람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비밀번호 알아야지 자기 계좌 어떤 그 지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2억 달러를 날라버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실생활의 예시에서 보니까 2억 달러야. 2억 달러 날린 사람의 예시야. 날린 인의 예시입니다. 얘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정해진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이 자기 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코드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정해놓은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잃어버렸겠지. 그죠? 자, 여기가 A인데 여기가 A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B 볼게요. B는 뭐냐면 또 다른 예시야. 또 예시 2입니다. 예시 2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 얘기로 나올 텐데 봐라. 너 왜 블로그나 어떤 그런 규정들 보면 네이버 블로그로 볼까? 네이버 블로그 규정에는 약간 뭐 중복해서 하는 표현들은 뭐 상위 노출이 안 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블로그 할 때.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 가지고 막 어디 학원 뭐 제주도에 있는 전역을 다 태그한 다음에 막 글을 올렸다 진짜. 그런 것들은 글에 못 뜨게 한단 말이야.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인데도 아는 거야. 봐. 근데 어쨌든 자, 일단 얘기해 볼게. 다시 투. 다른 규칙들은요. 뭐냐면요. R. 여기서 왜 현관편입니까, 쌤? 여기 앞에 썸이 나왔잖아. 여기 썸. 그죠?
몇몇 개는 이렇고요. 다른 규칙들은 뭐냐면 are more controversial이니까 더 논란의 여지가 있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대. 그지? 같이 보자. 자, 2020년 후반에 한 소셜 미디어가 플랫폼이 made it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얘는 지금 가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찐목적어가 얘입니다. 여기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선 수식이야. 여기까지. 됐죠? 봐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볼게. 왜 이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용자 측면에서 그 이용자니까 당연히 플랫폼이 어떤 정책을 지키는지는 지네 마음인 거잖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웹을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알지? 볼게. 한 소셜 플랫폼이 뭘 했냐면 불가능하게 했대. 뭘요? 유저들이 to share a controversial article이니까 되게 논란되는 기사를 공유하는 것은 금했대. 플랫폼에서 자체에서 너 이거 했어? 그럼 오케이. 너 3일 정지. 이런 식으로 때려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어? containing 여기 나와있죠? 어떤 혐의점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뭐 하도록 했다?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corruption about public figures 선이니까 자, 어떤 한 정치 인물의 어떤 아들에 관한 어떤 부패 혐의점 같은 걸 담고 있는 게시글들을 님들 퍼지 마세요. 금지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플랫폼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플랫폼이란 게 있고 플랫폼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플랫폼 어떤 그 창조라고 할까? 창조자가 있고 이용자야. 근데 얘네가 이거한테 금지를 때렸어. 그러면 자, 어떤 걸 하지 마세요로 금지 때렸어. 그럼 이용자는 창조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반항할까? 따를까? 그래, 따라야 한다 이거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면 on the basis that, 그러니까 that 이하를 근거로 했다라는 얘기야. on the basis that 하게 되면 that 이하를 근거로 했는데 이런 얘기. 근데 뭐였냐면 이것이 위반했답니다. the platform's rules니까 자, 봐봐. sharing hacked material이니까 뭔가 hacked material이니까 어떤 이렇게 뭔가 해킹된 그런 자재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잘못된 뭐 자료나 재료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플랫폼 규칙이 있었나 봐.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님들이 이거 하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밴. 이렇게 된 거라고. 됐지? 여기까지가 실생활에 대한 예시였다면 이제 마지막 쓰임입니다. 오케이. 자, as more and more our action, interaction and transaction are mediated. 이렇게 여기서. 자, 더 많은 우리의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거래 같은 것이 메디어트 돼 있지? 중재가 된답니다. 뭘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재된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면 질수록 뭘 통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어떤 생활 같은 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루어질수록 이런 얘기야. 어떤 도구주어는 뭐 하는 사람들? who write code까지. 자,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 즉 엔지니어야. 엔지니어들은 점차 write the rules니까 규칙을 쓸 것만 같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서 어떤 규칙이냐면 우리 나머지가 뭐 한다? 살게 될 것이다. 아, 오케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엔지니어. 자, 얘는 이과 짱짱 질문이다. 이 엔지니어가 갑이 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갑이 되고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요 are becoming social engineer. 자, 분명히 소프트웨어를 만지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왜 사회적 엔지니어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를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잖아 지금 점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까지 하시면은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1번이 아니었죠. 사실 3번이었죠. 3번. 그래서 이제 얘는 세상은 코드를 작성하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굴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제 4번이 될 거고요. 1번이 아니죠. 4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자, 70년대 후반부터 브랜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얘기는 떠올랐다는 얘기야. 원래 그 전까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이 파워에이드라는 게 있다고 진짜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좋아하거든요 이걸.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냥 음료수 마시는 음료수였고 그냥 약간 파란 물만 담겨 있었어. 근데 이제 얘가 파워에이드라는 걸 달고 다니면서 스포츠 음료로 막 후원도 때리고 광고도 붙고 막 이러잖아. 돈이 점점 커지고 돈이 부르고 브랜드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뭐 많은 것들을 더 갖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1970년대 후반부터 브랜드화 시키는 걸 되게 중요했고 브랜드를 딱 만드는 순간 어떤 그 정체성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이 브랜드는 뭐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예시를 갖고 온 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딱 메가스터디가 다 있단 말이야. 이 메가스터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뭐 이상하게 따온 거 아니고 이 딱 기업을 딱 떠올리게 했을 때 옛날에 그 손주은이라고 지금 이제 뭐 약간 경영에서 좀 물러나신 것 같긴 한데 이 회장님께서 처음 이걸 만드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홈쇼핑 보고 뭐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을 뭐 전국에 딱 약간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 강의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만드신 건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메가스터디 짱짱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약간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지? 그리고 메가스터디의 어떤 철학이 학생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키워드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딱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메가스터디가 갑자기 신발을 판다? 뭔가 좀 응? 이런단 말이야.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교육, 그다음에 뭐 성인 교육에서 뭐 공무원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메가 잉글리시라는 홈페이지 됐었는데 어떤 영어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고, 어쨌든 교육이란 딱 이미 떠오른단 말이야. 딱 보자마자. 됐죠? 반대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했던 그룹이 또 몇 개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좀, 요새는 좀 많이 안 입긴 하는데, 뭐 이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 그레이업에서 갑자기 막 교육을 한대. 좀 뭔가 이상해. 얘는 뭘 팔 것 같아? 뭔가 스포츠 같은 거 팔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시작된 게 딱 이때였다. 요새는 이걸 넘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너 이제 뷰티를 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의 몸값을 키우는 것도 이제 너의 성인기에서의 어떤 너의 목표일 거란 말이야, 분명히. 회사를 들어가서 너가 어떤 걸 배웠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뭔가 인스타 같은 데도 올리고 막 그런 과정들이 20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돈을 잘 벌지 않을까. 뭐 돈이 다가 안 되겠지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고, 요새도 뭐 퍼스널 브랜딩이니 뭐니 말이 많지만 어쨌든 브랜드화 시키는 건 1070년대 후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빨리 봅시다. 볼게. 자, it wasn't really until. 자, 이건 볼게요. it, 그 다음에 대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not until, 그 다음에 that 하게 되면, 이때 이후로 비로소, 이렇게 된 거야. 이때 이후로 비로소. not until 하게 되면, 자, 늦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된 거야. 비로소. The concept of brand라고 하는 거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이 began to extend 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 팽창하기 시작했답니다. 확장하기 시작했대. 뭘요? 전범위의 비즈니스로. 오케이. 그래서 1970이라고 할까요? 그냥 70년대라고 합시다. 1900년대로 이해 안 했으니까. 70에서 80초 이 사이에 뭐가 생겼다? 브랜드 개념이 생겼대. 개념이 딱 대두를 한 겁니다. 생각했어. 그 다음 볼게. 자, as entities 나와있는데 여기서 뜻 써있습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 했다? 뭐 함에 따라? 프라이버타이즈지. 그러니까 다시 기업이 개인화가 되기에 따라, 그러니까 기업이 각자 그 개인화가 됨에 따라 마켓들은요, 시장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 경쟁이 become fierce가 사나운인데 더 사나워지게 됐대. 그러니까 기업체가 다 사유화가 됐고, 그럴수록 시장이 열리게 됐고, 그 다음에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그래서 the need, 필요성입니다. 뭐 하려는? to differentiate 하게 되면 얘가 구별하다는 뜻이야. 여기서 봐봐. 어법 써있는데, 어휘도 좀 들게. 미안해. 어휘 내가 반영 못했네. differentiate는 하게 되면 얘도 구별하다고요. distinguish랑 같고, 그 다음에 tell이랑도 같습니다. distinguish, 그 다음에 tell. tell 정도는 뭐 말하다 아니라 이제 구별하다는 거 알지? 고3 정도면. 봐. 자,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싸나워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당신의 비즈니스를 구별할 필요성이 뭐였다? became greater. 더 커졌구나. 그래서 그런 생겨났고, 그 다음에 브랜드라고 하는 거, 이 말 자체라고 하는 거가 뭐였다? 되게 좀 커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결국 뭐 약간 차별점을 두는 거, 차별점을 위한 브랜드 개념 자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A입니다. 빨리빨리 볼게요는. 자, utilities, 공익사업체라고 쓰시고, 해설지 그렇게 써있더라고. 자, 공익사업체, 그 다음에 텔레콤 프로바이더를 쓰니까 통신사,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 그리고 어떤 에어라인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이었습니다. all now, enthusiastically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포용하고 있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브랜딩의 힘을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거, 심지어 군대도 그런단 말이야. 하늘을 나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에어포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치? The Korean Impolite. 이게 뭐야? 대한항공이야. 그래. 그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Just Do It. 뭐야? 나이키. 이런 식으로 딱 뜬단 말이야. 그런 식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저게 열성적으로 뭐겠냐면 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힘을. 그러니까 브랜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브랜딩이 모아지고 있다? 중요해졌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볼게. 자, as brand owner가 fought for space in your mind. 그러니까, 자, 모함에 따라, 자, 어떤 브랜드 소유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사, 메가스터디. 좋아요. 자, 어쨌든 메가스터디가 이제 어떤 당신 마음속의 공간을 위해 갖고 싸우는 동안, 그러니까 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싸우는 동안에, 그럴 때
그랬기 때문에 자, advertising이 뭐였냐면 became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뭐하다? 되게 영향력이 컸을 것 같다. 아, 광고 중요해졌어. 그래서 결국에 뭐하냐면 그 영향력도, 그러니까 영향력도 세지고 그다음에 광고도 싸진다는 얘기다. 광고도 올라갔다. 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 넘어와서 자, 이제 B입니다. 이렇게 자, 더 포커스라고 하는 거,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 있었냐면 원 인부인 써 있죠? 여기서 채우다라고 써 있대. 채우는 것에 있었답니다. 제품들을요. 그리고 서비스를 그러니까 자, 봐봐요. 광고력 같은 거, 광고가 되게 중요해졌단 말을 썼어. 그 다음 B 나온 게 뭐냐면 초점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그 제품과 서비스에다가 뭘 채우는 것이냐면 with meaning이니까 의미를 더하는 거. 아, 광고 방향이라고 하자. 광고 방향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품과 서비스의 의미 더하기야. 제품과 서비스에다 의미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봐. so that 붙어있으면 뭐 하기 위해서지?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you as the customer니까 당신, 고객으로서의 당신이 could surround yourself니까 너 스스로를 두르기를 바라는 거지. with the brands니까 그 브랜드로 함께. 뭔 얘기냐면 카페 가면 애플로 막 세트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 그 얘기야. 그 너의 마음에다 그러니까 의미를 더해. 뭔가 애플, 뭔가 깔끔하고 약간 신세대 같은 느낌이란 걸 딱 만들어내게 되면 괜히 20대 초반에 카페 가가지고 막 아이폰 쓰고 있고 막 워치 쓰고 있고 막 패드 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약간 상상하게 돼. 그래서 고객으로서 너를 뭐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그 브랜드로 채우기를 원하거든. 그 어떤 회사들은요. 됐죠? 근데 어떤 제품이냐면 that represent you니까 자, 너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너를 뭔가 메꾸도록 계속 이렇게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포커스가. 됐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너스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엄청나게 돌 때려 볼 거야. 뭔가 아이폰 쓰게 되면 뭔가 약간 신세대틱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경쟁사 말은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다음 바로 그 개념이 어떤 개념? 이 더베리문은 바로 그야. 바로 그 개념이 뭔 개념이면 쇼핑 as a form of personal expression이니까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개인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어떻게 됐다? 쇼핑의 어떤 그런 바로 그 개념이었다고. 내가 애플을 씀으로써 나는 약간 젊은 신세대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C입니다. C. 자, 비록 비즈니스에 되어 있으니까 비록 사업 같은 건데 어떤 사업? 자, C라고 쓸게. 이렇게. 자, 사업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냐면 serving other businesses.까지 볼게. 자, 심지어 다른 사업에 어떤 뭔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시작했습니다. 뭘 하기 시작했다? 깨닫기를 시작했대. 뭘요? 이하를 얘는 명접이겠지? 뭘 깨닫기까지 시작했냐면 having a brand, 브랜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was an important business support니까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대.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 사업도 아니야. 근데 아디다스가 괜히 뭔가 교육에 약간 좀 끼얹으려고 하는 건 뭔가 교육에도 신경 쓰는 약간 스포츠 기업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라고 하는 이 브랜드라는 개념은 보여진답니다. 뭘로써? Just and logo and tagline이니까 태그, 그냥 샵 아디다스 이런 느낌, 샵 메가스토리 이런 걸 넘어서서 더한 것을 의미가 되었고 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고 그래서 they were seen 그들은 보여지게 된답니다. 어떤 기회로서요.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게 됐다고. 브랜드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결론부로 보시면 되겠네요. 좀 끝이 좀 허망하긴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강은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게 1, 2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인데 내일 1, 2강을 할 겁니다. 아니 모의고사를 합시다. 내일 모의고사를 하고 1, 2강 영상으로 제가 쭉 계속 찍을 테니까 좀 바빠요 진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시간도 봐봐. 오늘 제가 11시부터 학원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쭉 계속 있다가 지금 이거 바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바쁩니다. 할 게 많지만 밀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할 테니까 너도 마찬가지고 꼭 듣고 와야 돼. 알겠지? 듣고 오시는 걸 꼭 약속 지키시길 바라고 최대한 빨리 찍으려고 제가 막 무슨 랩을 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